맛있게 드시던 과일이 콩팥을 빠르게 망가뜨릴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습니까? 여름철만 되면 과일을 먹은 뒤 갑자기 숨이 차서 응급실로 들어오는 어르신들이 매년 수없이 많습니다. 안녕하십니까? 40년 넘게 신장을 진료해온 신장내과 전문의 박유성입니다. 오늘 제가 드릴 말씀은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한국의 60세 이상 어르신 10분 중 9분이 몸에 좋다고 굳게 믿고 드시는 과일이 사실은 콩팥 기능을 빠르게 떨어뜨리는 주범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병원에서 쉽게 말해주지 않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많은 분들이 이미 이런 과일을 매일 드시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영상은 과장을 위한 영상이 아닙니다. 그저 진짜 사실을 여러분의 입장에서 알려드리기 위해 준비했습니다. 끝까지 보신다면 콩팥을 손상시키는 위험한 과일 4가지, 그리고 지친 콩팥을 다시 일으켜 세우는 과일 4가지를 분명하게 구분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 보시는 내용은 누군가의 건강을 살릴 수도 있는 정보입니다. 가능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두시면 앞으로도 이런 건강 정보를 편하게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제가 병원의 이익을 대변하려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 여러분이 더 잘 아실 겁니다. 병원은 아픈 사람이 많아야 돌아가는 구조지만 저는 여러분이 병원이 아닌 집에서 가족들과 건강하게 지내는 시간이 더 길어지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사실 여러분이 모르고 계신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몸의 대사 기능은 급격히 떨어지고 콩팥이 피를 걸러내는 힘은 젊을 때의 절반 수준으로 뚝 내려갑니다. 마치 오래된 정수기 필터가 어느 날 갑자기 물을 제대로 걸러내지 못하는 것과 비슷합니다. 이 상태에서 아무 과일이나 젊을 때처럼 드시면 그 과일 속 칼륨이 콩팥에 그대로 부담이 되어 심장 박동까지 위협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대부분의 어르신들이 이런 변화를 잘 모르신다는 겁니다. 나는 건강하다고 생각하며 참외나 수박을 시원하게 드시다가 갑자기 손발이 저리고 숨이 가빠져 응급실로 가는 경우를 저는 매년 봅니다. 그래서 오늘은 꼭 알려드려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 중에서도 냉장고 속에서 콩팥에 부담을 주는 과일을 매일 드시고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단순한 상식이 아니라 60세 이후 반드시 알아야 하는 생존 지식입니다. 혹시 마음속에 떠오르는 과일이 하나라도 있다면 영상을 끝까지 보신 다음 바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위험한 과일은 참외입니다. 참외는 여름철에 정말 맛있는 과일이죠. 그런데 여기에 숨겨진 위험이 있다는 걸 아시나요? 참외는 엄청나게 높은 칼륨 함량을 가지고 있습니다. 참외 100g당 약 235mg의 칼륨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신장이 건강한 사람들은 칼륨을 잘 배출합니다. 그런데 신장 기능이 약해지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신장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하면서 칼륨이 혈액에 계속 쌓이게 되는 거죠. 이것을 고칼륨 혈증이라고 부릅니다. 고칼륨 혈증은 단순한 병이 아닙니다. 이것은 심장의 리듬을 흐트러뜨립니다. 부정맥이라는 증상으로 이어집니다. 부정맥이 심해지면 심장이 제 기능을 하지 못합니다. 최악의 경우 심실세동으로 진행되어 갑자기 심장이 멈출 수 있습니다. 정말 무서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저희 병원에서도 고칼륨 혈증으로 응급실에 오신 환자분들을 자주 봅니다. 그중 70대 환자분은 참외를 하나 통째로 먹은 후 갑자기 가슴이 철렁해지면서 병원에 오셨습니다. 다행히 응급처치로 생명을 구했지만 정말 위험했던 상황이었습니다. 따라서 신장 기능이 약한 분들에게 참외는 시한폭탄과 같은 과일입니다. 절대로 먹으면 안 됩니다. 두 번째 위험한 과일은 키위입니다. 키위는 건강식품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변비에 좋다고 해서 드시는 과일이죠. 그런데 신장이 약한 분들에게는 독입니다. 키위 100g당 약 312mg의 칼륨을 함유하고 있습니다. 참외보다도 훨씬 높습니다. 놀랍지 않으신가요? 키위가 이렇게 칼륨이 많다는 것을 아시는 분들이 많지 않습니다. 건강식품이라는 이미지 때문에 오히려 신장 환자분들이 더 자주 섭취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것은 정말 위험합니다. 키위를 먹으면 혈중 칼륨 농도가 급격히 올라갑니다. 신장이 약한 분들의 몸 안에서 칼륨은 빠져나갈 곳이 없습니다. 혈액에 계속 축적됩니다. 그러면 심장의 정기적 신호가 복잡해집니다. 부정맥뿐 아니라 심한 경우 심근경색으로 진행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돌연사와 직결된 위험입니다.
그래서 저는 신장 기능이 떨어진 분들에게 키위를 피하라고 강하게 권고합니다. 절대로 먹으면 안 됩니다. 세 번째 위험한 과일은 수박입니다. 수박은 우리 음식 문화에서 여름의 대표 과일입니다. 많은 분들이 무심코 자주 드시곤 합니다. 가족들이 함께 모여서 수박을 먹으면서 건강하다고 생각하죠. 그런데 이것도 위험합니다. 수박 100g당 약 112mg의 칼륨을 포함합니다. 참외나 키위에 비해서는 낮지만 사람들이 한 번에 먹는 양이 훨씬 많다는 게 문제입니다. 수박 한 덩이를 생각해 보세요. 그것이 얼마나 많은 양인가요? 많은 분들이 평소에 한 번에 수박의 4분의 1을 또는 3분의 1을 먹곤 합니다. 그것을 계산하면 엄청난 칼륨 섭취가 됩니다. 신장이 약한 분들이 이런 식으로 한 번에 많은 수박을 섭취하면 혈중 칼륨이 급상승합니다. 이렇게 빠르게 올라간 칼륨은 심장 근육에 직접 영향을 미칩니다. 심장의 수축력이 떨어져서 흉부 불편감을 느끼게 됩니다. 심한 경우 가슴 통증을 느끼신다는 분들도 있습니다. 저희 병원에서도 지난해 여름 수박을 많이 섭취하신 후 응급실에 내원하신 70대 환자분이 있으셨습니다. 심장 검사 결과 부정맥이 나타났고 우리가 응급처치를 해서 겨우 상황을 통제할 수 있었습니다. 그 이후로 그 환자분은 수박을 절대 먹지 않으신다고 하셨습니다. 네 번째 위험한 과일은 오렌지입니다. 오렌지는 비타민C가 풍부해서 건강에 좋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감기 예방을 위해 오렌지를 드시곤 합니다. 또한 주스 형태로 아침마다 섭취하시는 분들도 많죠. 그런데 이것도 신장이 약한 분들에게는 위험합니다. 오렌지 100g당 약 181mg의 칼륨을 함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렌지는 주스로 마시는 경우가 많은데 주스로 만들면 칼륨의 농도가 더욱 높아집니다. 일반적인 오렌지 주스 한 잔에는 약 240mg에서 340mg의 칼륨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신장이 약한 분들이 아침에 한 잔의 오렌지 주스를 마시는 것은 정말 위험합니다. 특히 신장 기능이 많이 떨어진 분들은 이것이 독이 될 수 있습니다. 칼륨이 갑자기 올라가면서 혈관에 자극을 주고 혈압이 올라갑니다. 심장의 부담이 증가합니다. 또한 오렌지에 함유된 칼륨과 산성 성분들이 함께 작용하면서 신장 기능을 더욱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신장이 약한 분들은 오렌지와 오렌지 주스를 섭취하지 않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신장이 약한 분들이 피해야 할 4가지 위험한 과일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참외, 키위, 수박, 오렌지. 이 4가지 과일들은 신장 기능이 약한 분들에게는 시한폭탄입니다. 고칼륨 혈증으로 인한 부정맥과 심정지의 위험을 안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제부터 제가 알려드릴 내용을 보시면 여러분의 생각이 완전히 바뀔 것입니다. 절망하지 마세요. 희망이 있습니다. 신장이 약해도 안전하게 먹을 수 있는 과일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신장 기능을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되는 과일들이 있다는 거죠. 이제부터 신장 건강을 지키는데 정말 도움이 되는 과일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영상을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장이 약한 분들이 안전하게 먹을 수 있는 첫 번째 과일은 딸기입니다. 딸기의 칼륨 함량을 보면 100g당 약 153mg입니다. 우리가 피해야 할 과일들과 비교하면 훨씬 낮습니다. 그리고 딸기에는 엘라그산이라는 성분이 풍부하게 들어 있습니다. 엘라그산은 강력한 항산화 성분입니다. 이 엘라그산은 신장의 염증을 줄입니다. 신장이 약해질 때는 신장의 사구체에 염증이 생깁니다. 이 염증이 신장 기능을 더욱 악화시키는 악순환을 만듭니다. 딸기의 엘라그산은 이 염증을 직접 억제합니다. 신장의 기능을 지키는 데 도움이 되는 거죠. 또한 딸기에는 안토시아닌이라는 성분도 풍부합니다. 안토시아닌은 항산화 작용과 함께 혈압을 낮추는 효과가 있습니다. 신장이 약한 분들의 많은 경우 고혈압을 동반합니다. 고혈압과 신장 질환이 악순환을 이루면서 신장 기능이 더욱 악화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딸기의 안토시아닌이 혈압을 낮춰주면서 이런 악순환을 끊을 수 있습니다. 신장이 약한 분들은 하루에 딸기를 150g에서 200g 정도 섭취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대략 딸기 한 팩 정도의 양입니다. 이 정도면 칼륨 섭취도 적당하면서도 엘라그산과 안토시아닌의 효능을 충분히 받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안전한 과일은 파인애플입니다.
파인애플의 칼륨 함량은 100g당 약 109mg입니다. 정말 낮은 수준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정말 중요한 성분이 있습니다. 바로 브로멜라인입니다. 브로멜라인은 파인애플에만 존재하는 효소입니다. 이 효소는 정말 놀라운 기능을 합니다. 브로멜라인은 염증을 억제합니다. 신장에 생긴 염증을 직접 완화시킵니다. 그리고 브로멜라인은 혈액 응고를 방지합니다. 신장 질환이 있는 분들은 혈액 미세순환이 잘 되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파인애플의 브로멜라인이 혈액순환을 개선해 줍니다. 또한 파인애플에는 비타민C도 풍부합니다. 비타민C는 신장의 사구체 손상을 보호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신장 기능이 약해지는 것을 늦출 수 있다는 거죠. 신장이 약한 분들은 파인애플을 하루에 100g에서 150g 정도 섭취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파인애플 한두 조각 정도입니다. 이 정도면 브로멜라인의 효능을 충분히 받을 수 있으면서도 칼륨 섭취는 안전하게 조절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안전한 과일은 체리입니다. 체리의 칼륨 함량은 100g당 약 222mg입니다. 조금 높은 편이긴 한데 대신 체리에는 특별한 성분들이 들어 있습니다. 바로 안토시아닌과 시아니딘입니다. 이 성분들은 신장의 사구체 손상을 직접 보호합니다. 사구체는 혈액을 걸러서 노폐물을 소변으로 배출하는 신장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입니다. 신장 기능이 약해질 때 이 사구체가 손상됩니다. 체리의 안토시아닌과 시아니딘이 이 손상을 직접 완화시켜 줍니다. 또한 체리에는 항염 성분이 풍부합니다. 신장의 염증을 억제하는 데 정말 효과적입니다. 체리가 다크칠러인 이유가 바로 이런 항산화 성분들이 풍부하기 때문입니다. 신장이 약한 분들은 체리를 하루에 50g에서 100g 정도 섭취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대략 체리 한 주먹 정도의 양입니다. 칼륨 함량이 조금 높으므로 이 정도 양을 지키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번째 안전한 과일은 배입니다. 배의 칼륨 함량은 100g당 약 103mg입니다. 정말 낮은 수준입니다. 신장이 약한 분들이 안심하고 섭취할 수 있는 과일입니다. 배에는 식이섬유가 풍부합니다. 이 식이섬유는 소화 기능을 돕습니다. 신장이 약한 분들은 요독증으로 인해 소화가 잘 되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배의 식이섬유가 이런 소화 문제를 개선해 줍니다. 또한 배에는 폴리페놀이라는 항산화 성분이 들어 있습니다. 폴리페놀은 신장의 산화 스트레스를 줄입니다. 신장 기능 악화를 늦춘다는 거죠. 배는 또한 정말 부드러운 식감을 가지고 있어서 치아가 약한 노년층 분들도 편하게 드실 수 있습니다. 신장이 약한 분들은 배를 하루에 150g에서 200g 정도 섭취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배 절반 정도의 양입니다. 이 정도면 충분한 영양을 얻으면서도 칼륨 섭취는 최소한으로 유지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신장이 약한 분들이 안전하게 섭취할 수 있는 4가지 과일들을 소개했습니다. 딸기, 파인애플, 체리, 배. 이 과일들은 신장 건강을 지키는 데 정말 도움이 됩니다. 칼륨 함량도 낮으면서 동시에 신장에 필요한 영양 성분들이 풍부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정말 중요한 사실 하나를 더 알려드리겠습니다. 음식 관리만으로도 신장 기능이 개선될 수 있다는 것을 실제 환자 사례를 통해 보여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영상을 시청해 주세요. 이제부터 나올 내용이 정말 감동적입니다. 71세의 이철용 할아버지는 지난 2년간 신장질환으로 고통받고 계셨습니다. 신장내과 병원을 다니면서 약물 치료를 받고 있었지만 신장 기능은 계속 악화되고 있었습니다. 크레아티닌 수치로 측정한 신장 역과율은 점점 내려가고 있었습니다. 작년 이맘때 할아버지의 크레아티닌 수치는 2.8mg/dl였습니다. 이것은 신장 기능이 심각하게 악화된 상태를 의미합니다. 정상 범위는 0.6에서 1.2 정도인데 할아버지의 수치는 거의 3배 가까이 높았던 거죠. 의사는 인공신장 투석을 준비해야 할 시점이 올 수 있다고 했습니다. 할아버지는 절망했습니다. 하지만 그때 저희 병원에 영양 상담을 받으시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제시한 식이 요법을 철저하게 따르시기로 결심했습니다. 칼륨이 높은 과일을 끊으시고 대신 딸기, 파인애플, 체리, 배와 같은 저칼륨 과일로 바꾸셨습니다. 동시에 저염식을 실천하셨습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6개월 후 할아버지의 크레아티닌 수치는
2.2mg/dl로 떨어졌습니다. 1년 후에는 1.9mg까지 내려갔습니다. 현재 할아버지는 2.0 이하를 유지하고 계십니다. 신장 여과율로 계산하면 현재 25ml/분 이상을 유지하고 계신데 이것은 의사들도 예상하지 못했던 개선입니다. 할아버지는 지금도 저희 병원에 올 때마다 눈물을 흘리시면서 감사를 표현하십니다. 투석을 받지 않을 수 있다고 생각했을 때의 그 희망감, 그것이 저희에게 가장 큰 보상입니다. 이것은 실제 사례입니다. 할아버지 외에도 저희 병원에서는 이런 식의 요법을 통해 신장 기능이 개선된 환자분들이 많습니다. 이것이 가능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올바른 식품 선택이 신장에 가하는 부담을 줄이고 동시에 신장을 보호하는 영양 성분들을 충분히 공급하기 때문입니다. 약물만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하지만 음식 관리와 약물이 함께 작용하면 정말 놀라운 결과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제 제가 알려드린 안전한 과일들을 어떻게 섭취해야 하는지, 그리고 어떤 점들을 주의해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하겠습니다. 이것은 정말 중요합니다. 과일의 종류를 아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섭취 방법을 제대로 알아야 최대한의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원칙은 골든 타임을 지키는 것입니다. 과일은 언제 먹느냐가 정말 중요합니다. 신장이 약한 분들은 아침 시간에 과일을 섭취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아침 시간에 섭취하면 하루 종일 신장이 이 영양분을 천천히 처리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저녁 늦게 과일을 섭취하면 밤 동안 신장에 갑작스러운 부담을 줍니다. 신장은 밤 시간에 대사 활동이 저하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신장이 약한 분들은 오전 9시에서 11시 사이에 과일을 섭취하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이 시간대를 골든타임이라고 저는 부르곤 합니다. 두 번째 원칙은 섭취량을 지키는 것입니다. 제가 앞서 각 과일별로 권장 섭취량을 말씀했습니다. 딸기는 150g에서 200g, 파인애플은 100g에서 150g, 체리는 50g에서 100g, 배는 150g에서 200g입니다. 이 섭취량은 절대 늘리면 안 됩니다. 신장이 약해질수록 섭취량을 더욱 엄격하게 지켜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좋다고 해서 많이 먹으려는 습관이 있습니다. 특히 나이 많은 분들이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이것은 정말 위험합니다. 신장은 과부하에 정말 취약합니다. 조금 부족하다고 생각할 정도가 가장 안전합니다. 세 번째 원칙은 씹는 횟수를 늘리는 것입니다. 과일을 섭취할 때는 천천히 꼭꼭 씹어서 드셔야 합니다. 최소한 한 입에 30번 이상 씹으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왜냐하면 충분히 씹으면 소화 부담이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신장이 약한 분들은 소화기관도 약해져 있습니다. 음식을 충분히 씹지 않으면 소화가 잘 되지 않고 그러면 요독증이 더욱 심해집니다. 따라서 과일을 먹을 때는 절대 빨리 먹으면 안 됩니다. 천천히 여유 있게 충분히 씹으면서 섭취하세요. 이것이 신장 건강을 지키는 기본이 됩니다. 네 번째 원칙은 음식 궁합을 고려하는 것입니다. 과일을 섭취할 때 함께 섭취하는 음식이 정말 중요합니다. 신장이 약한 분들은 저단백 식단을 유지해야 합니다. 따라서 과일과 함께 고단백 음식을 섭취하면 안 됩니다. 예를 들어 계란, 생선, 육류와 함께 과일을 섭취하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반대로 과일을 단독으로 섭취하거나 잡곡밥이나 저염 음식과 함께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과일을 섭취한 후 최소 2시간 이내 약물을 복용하면 안 됩니다. 특정 약물이 과일과 상호작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반드시 2시간 이상의 간격을 유지하세요. 다섯 번째 원칙은 개인별 신장 기능에 따라 조절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의 신장 기능이 같지 않습니다. 누군가는 신장 기능이 30ml 정도일 수 있고 누군가는 50ml 정도일 수 있습니다. 신장 기능이 낮을수록 과일 섭취량을 더욱 제한해야 합니다. 신장 기능이 30ml 이하인 분들은 하루에 과일을 50g 이하로 제한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신장 기능이 30에서 45ml인 분들은 100g에서 150g 정도가 적당합니다. 신장 기능이 45 이상인 분들은 제가 권장한 양을 따르셔도 됩니다. 따라서 본인의 신장 기능이 정확히 얼마인지 파악하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최근 검사 결과를 꼭 확인하세요. 담당 의사에게 본인의 신장 역과율이 얼마인지 꼭 물어보세요. 그리고 그 수치에 따라 과일 섭취량을 조절하세요.
여러분, 지금까지 제가 설명한 내용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신장이 약한 분들은 참외, 키위, 수박, 오렌지와 같은 고칼륨 과일을 피해야 합니다. 이 과일들은 부정맥, 심정지 같은 생명을 위협하는 합병증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반대로 딸기, 파인애플, 체리, 배와 같은 저칼륨 과일은 신장 건강을 지키는 데 정말 도움이 됩니다. 올바른 섭취 방법을 지키면서 꾸준히 이 과일들을 섭취하면 신장 기능의 악화를 늦출 수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개선할 수도 있습니다. 71세 이철용 할아버지의 사례가 이를 증명합니다. 약물만으로는 불가능했던 개선이 올바른 식이 요법으로 가능해졌습니다.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시작입니다. 오늘 이 영상을 보고 나서 내일부터 바로 실천하셔야 합니다. 미루지 마세요. 신장은 서서히 악화됩니다. 오늘의 실천이 미래의 건강을 결정합니다. 마지막으로 부탁드립니다. 이 영상이 정말 도움이 되셨다면 아래의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한 번의 클릭이 저희 채널을 성장시키는데 정말 큰 힘이 됩니다. 또한 구독하기 버튼을 눌러주시면 앞으로도 신장 건강에 관한 더욱 유용한 정보들을 빠르게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영상을 가족들과 친구들에게 공유해 주세요. 신장 건강으로 고생하고 있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여러분의 공유가 그런 분들에게 정말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댓글창에 여러분의 경험을 남겨주세요. 이 영상을 보고 어떤 변화가 생겼는지 또는 어떤 질문이 있는지 댓글로 말씀해 주시면 최대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댓글과 소통이 저희 채널을 만들어가는 원동력입니다. 신장 건강은 전체 건강의 기초입니다. 신장을 지키는 것이 생명을 지키는 일입니다. 지금부터 시작하세요. 오늘부터 올바른 과일 선택과 섭취로 여러분의 신장을 보호하세요. 저는 여러분을 응원합니다. 여러분은 할 수 있습니다. 건강한 신장, 건강한 미래를 위해 함께 시작합시다. 이상 신장 건강 전문가였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감사합니다.